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조용해진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고요한 삶의 철학. 끝없는 욕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더 완벽한 외모. 이 욕망들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하나의 진리를 남겼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조용해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생의 고통과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맹목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고자 하는 의지, 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이 아닌 본능에서 비롯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오르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 안에서 당신은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SNS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승진했으며, 누군가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도 더 많이 가져야 해.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의 메커니즘이 인간을 영원히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소 갖고 싶었던 새 차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며칠은 행복합니다. 새 차의 냄새, 부드러운 핸들링,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차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음 모델, 더 좋은 차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것을 원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그 만족은 일상이 되고 새로운 결핍이 느껴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승진하면 더 높은 직급을 바라보며 한 가지 성취를 이루면 다음 성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리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자체의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욕망은 세 가지 형태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갈망의 고통입니다. 원하지만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백하지 못할 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현실의 벽이 높을 때 우리는 갈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획득의 일시성입니다. 드디어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도 6개월이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은 손에 넣는 순간 이미 색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명성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추락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현대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입하고 SNS는 타인과의 비교를 일상화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 타인의 겉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러한 비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35세 김 씨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며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더 큰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SNS를 보면 해외에서 활약하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건강검진에서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정작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도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각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이 욕망은 진정 나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것인가? 이것을 얻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행복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하지만 소유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욕망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확실한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줄이고 간소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이미 제시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일본의 한 여성은 집에 있는 물건의 90%를 버렸습니다. 옷은 30벌만 남기고 책은 꼭 필요한 것만, 주방용품도 최소한만 보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그녀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관리할 것도 줄었고 청소할 공간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더 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화는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지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소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를 항상 미래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이루면 만족할 거야. 우리는 늘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도달하면 그것은 이미 현재가 되어 있고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한 승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 행복한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날씨에 산책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승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행복이네.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없다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네. 이 가르침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현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해,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술 감상과 명상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그림 앞에 섰을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잠시 자신을 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가져야 해, 더 성취해야 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감상의 상태에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주는 위안입니다. 명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욕망의 소음은 잠잠해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명상을 실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중에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동료와 비교하며 질투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승진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그는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로 오해받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실은 깊은 긍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없는 욕망의 추구를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도달해서야 깨닫습니다.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을.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기업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더 큰 매출, 더 많은 직원, 더 넓은 사무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했지만 삶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연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욕망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그 사람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모두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그들도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그들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 저들은 도움받는 사람, 이런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숙자들과 자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꿈을 꾸었고 사랑했으며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단지 인생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현대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하루를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색, 나무의 모양, 새소리. 이러한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과 중에는 정기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바쁘게 일하다가도 1시간에 한 번씩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무언가를 사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인가? 충동 구매는 욕망의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세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진정으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은 욕망 없이 존재합니다. 나무는 더 높이 자라려고 애쓰지 않고 강물은 더 빨리 흐르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할 뿐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며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휴식합니다. 이 순환은 완벽하고 조용합니다. 어떤 조급함도 어떤 불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으며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항상 봄과 여름만을 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생산성.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한 농부의 지혜를 들어봅시다. 도시 사람들은 항상 서두릅니다. 씨를 뿌리고 당장 내일 수확하길 원하죠.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씨앗은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기다리며 자연의 리듬에 맡길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연구한 한 의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 욕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높은 직급에 오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후회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곳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은 욕망이 주는 흥분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지속적이며 더 진실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줍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루하지 않으세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똑같다고? 아니란다. 어제의 장미와 오늘의 장미는 다르단다. 어제는 꽃봉오리였던 것이 오늘은 활짝 피었고 나비가 찾아오는 모습도 매번 다르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 단지 우리가 주에 깊게 보지 않을 뿐이란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삶의 지혜입니다. 크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무한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소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아는 욕망의 표면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지만 욕망의 소음이 너무 크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명상가들은 이것을 고요 속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한 CEO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와 분석에만 의존했지만 점점 중요한 결정일수록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회의 전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내린 결정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욕망은 항상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살펴보면 감사할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암 환자의 고백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아무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이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이 기쁩니다. 욕망의 또 다른 형태는 완벽주의입니다. 더 나은 자신, 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 또한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벽의 기준은 계속 높아집니다. 90점을 받으면 100점을 원하고 100점을 받으면 더 빨리 달성하길 원합니다. 이 끝없는 추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쇼펜하우어는 충분함의 개념을 제안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것, 최고가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나를 완성하면 곧 부족함이 보였고 결국 많은 작품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작품은 없다는 것을. 모든 작품은 그 순간의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후 그녀의 작품 활동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기대, 판단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고 서로 오는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삶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한 작가는 매년 일주일씩 혼자 산속 오두막에서 지냅니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는 곳.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의 또 다른 측면은 현재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은 끊임없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과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여기서 만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인의 경험입니다. 그는 30년간 키운 사업이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조용해진다. 이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조용함은 죽음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욕망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소리를 듣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내 심장 박동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멈추고 내려놓고 단순해지고 지금에 머무르는 길.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고 사회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 SNS를 하루 덜 보는 것.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 감사일기를 쓰는 것. 자연 속을 걷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은 점점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가 사실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오세요. 끝없는 추구를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당신 삶의 진짜 소리를. 그것은 조용하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풍요로우며 고요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 메시지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